나는 이제 막 일이 많은 거지. 근데 이게 아침에 손하고 나서 일어나면 바로 현장 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저녁 먹으러 이모집 갔다가 들어오고 나면 들어올 때 또 시간이 없었으니까 들어오면서 이마트하고 다이소 들려가지고 물건 사가지고 들어오면 9시쯤 되면은 9시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물품들 검색해가지고 요새는 리뷰를 다 보고 사야 되니까 리뷰 다 검색해가지고 물건 하나하나 다 사고 그리고 또 페인트를 어떻게 칠할지 공부하고 그러니까 11시 어떤 때 12시까지 계속 그 일정을 매일같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어진 거지.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내 의식이 다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사는데 주변에서 도와주지 못한다? 뭐 주변에 자꾸 뭐 일을 빨리 어쩌고 무슨 또 돈을 아껴서 어떻게 막 그 섭섭한 얘기들을 내가 들을 수도 있거든. 근데 이제 내가 내 안에 갇혀 있고 내 일에 나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뭐 진짜 깨도 안 되고 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상대는 그걸 잘 모르지. 근데 이제 상대에서는 이제 뭐 요구들이 들어와. 그러면 나는 불편해.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서 약간 이제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경포를 좀 돌아다니고 밖에를 좀 걷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누나의 마음, 그렇게 얘기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렇게 얘기하는 이모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그래서 여유를 갖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기가 열심히 살리는 거 중요한데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게 살면서 자기한테 갇혀 있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나를 알아주길 바라지만 세상 사람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사니까 다 자기를 알아주길 바래. 자기 입장을 알아주길 바래. 근데 내가 여유가 없으면 아들의 마음, 며느리의 마음, 딸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곳에 빠져 있더라도 빠져 있지 않게 나와서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통찰하고 세상을 관찰하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걸 가지려면 아무리 바빠도 내가 나의 시간을 가지고 어떤지 바람을 쐬든지 하면서 삶을 돌아보고 세상을 이해하는 여유를 가져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여기 리모델링 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교장님도 지금 현재 리모델링으로 오랜 기간 고생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시라 생각합니다. 그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양해 말씀드리는 게 얘도 무선으로 잡고 얘도 무선으로 잡아요. 서사님도 무선으로 잡기 때문에 무선과 무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강릉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약간의 버퍼링이 있거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통화 음질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양해 이미 아시지만 처음 오실 때 나름대로 이것도 상당히 많이 발전한 건데 저희 초창기 기억하시잖아요. 자, 교수님들이 오늘은 날씨가 이게 우중충하고 몸이 가라다 보니까 오늘은 좀 이렇게 조촐하게 오셨어.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뭐 전부 다 들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원칙은 원칙은 똑같습니다. 할 말이 없으면은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다. 인사하고 별일 없습니다 하고 넘기셔도 돼요. 꼭 무슨 말을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 없어요. 우리 내일 우리 서방님도 그 오늘 오신 길에 그 혹시라도 마음에 궁금된 바 있으면 통역해 주면 되니까 짧은 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스톱 방향으로 갈까요? 우리 어른들 시골 어른들이 고스톱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에 쭉 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다 돌아가면서 한마디 다 하기로 한 거야? 아, 질문자 위주로 하나고? 아, 아, 그 서사님 음, 전부는 아니고요. 오늘 또 뭐 그냥 인사말만 하고 넘어가실 분도 있어요. 음. 예. 서사님 바짝 긴장하셨습니다. 지금 이거 끝나고 바로 또 페인트 칠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일단 주무님한테 먼저 마이크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작을 잘 해야 되네요. 저는 한 주간 교육지원청에서 이틀 근무하고 학교에서 3일 근무하고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새로운 환경에서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인간관계도 많았고요. 처음 가는 학교 파견 근무가 많아서 거기에서 오는 약간의 긴장감? 근데 저는 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뭔가를 했다라는 그런 성취욕이 더 많아서 저는 또 이 근무가 잘 마음에 드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그 긴장감은 벗어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작년에도 했지만.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그렇게 긴장과 새로움 속에서 또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을 가지고 한 주간 잘 지냈고 내 아이들 잘 보살피고 또 저희 신랑과 잘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에 네, 음성교당이 어찌나 밝은 소리를 하는가 저도 깜짝 놀랐네요. 시작은 가볍게 하겠습니다. 네, 잘 되길 바랍니다. 네. 네. 아니, 우리,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서사님 페인트 칠한다고 금방 우리 주무님이 또 금방 전부시킨다고 하니까 또 금방 그게. 아, 정말 하실 말씀 없으면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 그래도 속 있는 얘기 있으면은 함께 나누고 배울 얘기 있으면 너무 그렇게 인사만 하고 지나가시면은 또 한 번 돌립니다. 자, 우리 지금 서사님 얼굴 못 알아보실 분이 한 분 계세요. 너무 머리를 이쁘게 하고 오셔서, 저도 한참 누구신가, 어떤 아가씨가 왔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진현님, 충주 아가씨, 진현님 잠깐 뵙겠습니다. 우리 또 교구님 보면 어떻게 점점 젊어지시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은 가볍게 인사만 할 생각인데요. 아, 잘 보내고 있고 또 금방 또 저 서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는 거에서는 많이 공감하고 또 평상시에도 저도 느끼는 점인데 저도 일주일을 어느 정도 이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그래도 충주 주변은 그래야 뭐 산책로도 또 있고 또 좀 많이 벗어나지 않아도 요즘 또 주위를 둘러보면 꽃도 또 이 산의 그 변화가 너무 아주 그냥 감동이 받을 정도로 그 변화되는 게 눈에 들어와서 아주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그전 같으면은 조금 막 이렇게 지내면서 마음에 풀리지 않고 조금 자꾸 떠오르는 그런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자꾸 반복이 되고 왜 그럴까? 내 탓인가? 아니면 상대방 탓인가? 막 이제 그런 거를 자꾸 머리에 해결 방안도 없으면서 그런 생각에 갇히게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그런 거를 자연을 접하면서 제 마음이 그게 온전히 자연이 들어오고 거기서 아주 그냥 편안함을 느끼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그렇게 갔다 오면 확실히 좀 편안함과 동시에 나를 조금 내 자신을 또 이렇게 방향을 내 쪽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런 데 있어서 많이 이렇게 완화가 되는 거를 저는 느끼고 지금까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방 서두에 말씀하신 그런 마음의 여유, 저는 이제 그런 방법이 저한테 딱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 주변을 보면 그 비 오고 나서의 또 색깔 변화가 막 산에 있잖아요. 산벚꽃들이 또 막 변화되고 산의 그 색깔도 변하고 아주 그런 게 너무 가슴에 와닿으면서 감동도 느끼면서 저도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시골 사시는 분들은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서울에 가서 지리산에 있다가 이제 서울에 가서 뭐 한 달 있었나? 아무튼 얼마 있으면서 서울을 돌아다녀 보니까 시골은 마음을 빼앗기는 데가 뭐 산이나 아름다운 꽃 아니면 바다, 뭐 들녘 뭐 이렇게 그런 데를 보게 되면
뭔가 아름답고 시원하고 뭐 이게 좋다 하면서 하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그런 아름다움에 내 어떤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따뜻한 본성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걸 끌어내면서 같이 아름다움을 같이 동화되면서 나 안에 있던 그 좋은 에너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은 화려해요. 화려하고 바쁘고 볼 게 많고 뭔가 관심을 가질 게 많고 막 세세곡절이 내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는 에너지만 있어. 시골은 돌아다니면 상가들은 같은 좋은 에너지를 이끌어내고 다른 데는 사실 별로 볼 게 없거든. 별로 볼 게 없기 때문에 걸어가면 별로 마음이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요. 특별히 볼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볼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마음이 밖으로 안 빼앗기고 걸어가면서 나를 보게 돼 있어. 그러니까 훨씬 더 자기의 어떤 안정적인 에너지를 찾기 시골이 좋긴 해요. 그래서 시골에 사시는 것도 축복이에요. 도시가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 서사님께서 오늘 전부시키는 걸로 바뀌었냐고 하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갑자기 긴장을 하셨는가 봐요. 자, 우리 정혜님한테 갑자기 마이크를 드리면 조금 놀라실 것 같아서 우리 저기 회장님한테 호수섭순 분 아니지만 회장님한테 먼저 가겠습니다. 아니,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순서까지 건너뛰면서 이제 저한테 왔네요. 혜정이도 뭐, 저는 이제, 네. 네, 저는 오늘은 지금 어떤 그, 이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종사님께서 그 하늘을 보고 의심을 어려서 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행을 많이 하신 그때 대학을 하셨는데 그처럼 많은 의문을 품고 우리 교당을 방문해 주신 분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먼저 듣고 싶어서 그분에게 그냥 저는 그 마이크를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시간을 빼앗으면 안 되니까요. 네, 네, 그랬어요. 네, 네. 아이고, 회장님까지 그러시네, 오늘. 그래도 질문다운 건 하나 딱 해서 우리 문열이 좀 부탁했더니 질문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오늘 다 겸양심 있으신 것 같아. 우리 정혜님 한번 인사할까요, 그냥?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완전히 무슨 이상한 사람으로 변한 것 같아요. 아니, 다들 뭐 궁금해했어요. 여기 지금 보패션에 보니까 마음 공부라고 얘기했는데, 어차피 오늘은 나눔 시간이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소사님께, 유무념 공부를 좀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저는 솔직히 마음 공부가 순전히 유무념 공부로 인해서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굉장히 하할 거다? 어, 유무념 공부야말로 마음 공부다라고 아, 생각했는데 굉장히 그 들뜬 마음으로 지금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무념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대강은 알지만 자세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걸 설명을 듣고자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제 혼자 하는 것보다 오히려 흥미를 가지면서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것도 아이디어 아닐까? 아니면 혹시 제가 잘못 생각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지금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유무념 공부를 뭐 사실 여기서 몇 번 얘기는 하긴 했지만 유무념 공부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유튜브를 듣다 보면
감정을 다스리는 공부, 그 다음에 심리를 다스리는 공부, 그 다음에 초견성에서 성품에 들어가는 공부, 성품 후에 다시 공부기를 잡아가는 공부, 이런 것들이 사람들마다 레벨로 잘 나와 있구나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하다가 보면 내가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예전에 듣던 설법은 안 듣게 되고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얘기를 듣고 싶어지는 게 이 공부인들이 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유무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대충 뭐 대공교무님이 우리 제가 성함은 잘 모르지만 우리 선생님 공부를 이렇게 많이 다른 데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방금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내가 뭔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그래도 높은 공부기를 보셨구나. 왜냐하면 육문형 공부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 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셨다는 게 여기서 고민하고 계신가 보다 그 생각을 했는데 사실 뭐 초보자나 뭐 중급자나 고급자나 다 육문형 공부를 하긴 하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견성의 공부는 모를 때는 되게 막 신비롭고 막 모를 때는 막 되게 그게 대단한 거 같고 뭐 이러는데 막상 그 자리를 알고 나면 이게 이제 공부의 시작이네 하는 거를 알게 돼요. 이제 장막을 걷고 내가 이제 길을 걷기 시작하는구나. 그럼 길을 어떻게 걸을까 하고 이제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전에는 막 길을 걷지를 못하지. 왜냐면 앞이 어둡고 마음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어떻게 조절도 안 되고 뭐 이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딱 잡히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다른 그 길을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쨌거나 사람이 마음을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 내가 내 스스로의 업과 내 스스로의 마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이 세상의 수많은 업장 속에서 물들지 않고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세계를 얻기 위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 마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기질과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음양으로 나와서 오행의 에너지를 다 개별적으로 갖고 있어. 자기 나름대로 다 이게 몸을 받기 이전에는 그 자리가 없을지 몰라도 몸을 받게 되면 에너지의 조합이라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그게 수많은 어떤 에너지 형태의 고정적인 에너지를 갖게 돼요. 그래서 그걸 기질과 습관이라고 하는데 이 에너지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는 태어나기를 음양오행으로서 갖고 있는 타고난 에너지를 갖고 태어났지만 이 에너지를 풀어내는 과정이 또 있어요. 그게 보이지 않는 이 의식과 물질의 세계를 풀어나가는 또 과정이에요. 이 습관과 기질을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 의식으로는 제어가 안 돼. 그냥 무의식적으로 툭툭 나오는 에너지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형성돼 있어요. 그렇게. 근데 이 에너지들을 내가 조율해가지고 오행의 자리에서 음양으로 돌아가고 음양이 다시 무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에너지를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무국의 에너지를 볼 수 있는 거는 진짜 공부를 한 수행자 아니면 못 봐요. 그러니까 그냥 오행에서 에너지를 컨트롤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에너지를 컨트롤하려면 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에너지를 컨트롤해야 돼요. 그거를 제가 여러 가지로 공부하고 공부해봤는데 대종사님의 유문용 공부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유문용 공부를 통해서 이거를 제어하지 않으면 왜? 이 무의식의 에너지는 무의식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행법이 필요한데 생각으로는 안 되거든. 생각으로는 안 돼. 잡고 또 잡고 의식과 의식이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무의식으로 들어갈 때까지 내 의식을 잡고 컨트롤해 나가야 잡아지거든. 것이 유문형 공부라. 그게 유문형 공부. 네, 지금 설명하신 게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제 세부적으로 나가면 그러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아주 심플한 거를 내 성격을 내가 너무 알려고 하는 욕망이 너무 많다라든지 아니면 제가 혹시 마음이 너무 급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마음 급한 거로 하죠. 마음이 너무 성급해요. 그런데 이거를 유무념 공부를 한다면 결국은 무념보다는 유념이 지금 초창기이니까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하나하나 그 스텝을 알고 싶다는 얘기고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으로써 야, 오늘은 뭐 일기도 써야 한다는 그 상시적으로 일기를 써야 한다는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실질을 알고 싶다는 얘기지 이제 이런 그 모든 그 이게 좋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저도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스텝을 밟아주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혹시 시간이 되시면 그걸 좀 설명해 주십사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게 뭐 한 번에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같이 얘기하고 관찰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뭐 쉽게 뭐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때는 뭐 선생님 없으셨지만 저도 욱하는 기질이 성질이 약간 급해요. 그냥 욱하는 그 기질이 있어서 그 욱하는 기질을 잡으려고 유문형을 하는데 욱하는 기질이 항상 나오진 않아. 어떤 경계에다가 어쩌다 한 번씩 나거든요. 왜냐하면 또 저는 공부이다 보니까 그런 경계는 안 만들려고 그러고 어떤 경우에서는 참으려고 그러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경계가 어쩌다 뭐 한 달에 한두 번, 뭐 두세 번, 뭐 이렇게 나오니까 유무념을 내가 욱하고 성질 내는 거를 하지 말아야지 하고 잡는데 유무념은 뭔가가 있어야 이렇게 잡는데 그냥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계가 없으니까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막막한 거예요. 내가 욱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욱하는 경계가 어쩌다 한 달에 두세 번 나오니까 이게 뭐 막막한 거예요. 막막한데 그래도 내가 이걸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하고 계속 나를 관찰하다 보니까 뭘 봤냐면 내가 욱하고 이러는 것들이 뭐냐면 평소에도 급하게 뭔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급한 성정이 있더라는. 내가 이번에도 일을 하면서 보니까 드라이버 가지고 이제 이걸 열어야 되는데 성질이 급하니까 그 드라이버 열기 전에 손에서 뭘 잡고 있어. 뭘 잡고 막 이걸 만지다가 또 드라이버도 열어야 되니까 드라이버를 잡고 또 이 손에 있는 거를 좀 급하지 않게 천천히 놓고 그다음에 드라이버를 잡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성질이 급하니까 막 이거 막 만지다가 드라이버 잡아가지고 또 잡은 채로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이게 안 되지. 그런 것이 내가 일상생활 속에 존재한다. 그 급하게 움직이고 급하게 뭔가 하려고 그러고 급하게 서두르려고 하는 그 성정들이 계속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급한 성정들이 모이니까 나중에 욱, 욱, 욱 나오는구나. 그걸 이제 본 거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급하게 마음을 내거나 뭔가 일을 급하게 하려고 그러나 말을 급하게 하려고 그러는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거야. 관찰하면서 그거를 제어하니까 꾹꾹꾹꾹꾹 이거를 안 쌓아놓으니까 나중에 확 터질 게 없어. 이게 확 터지는 거는 꾹꾹꾹꾹꾹꾹 하다가 나중에 가서 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순간 우락 나오진 않아요. 그런 것이 터지거든. 그러니까 그걸 쌓지 않게 내가 급하게 서두르지 않게 내가 자꾸 급하게 하는구나. 급하게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도 이거 빨리 못해? 나도 모르게 막 급한 성적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지. 그게 평상시에 항상 있어요. 길을 가면서도 있고, 일을 하면서도 있고, 문고리를 열면서도 막 급하게 막 내가 막 열어버리고, 하여튼 보면 급해. 그런 성정들이 삶 속에서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찾아서 제어를 하게 되면 나중에 버럭하는 성정이 안 나와요.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럼 그때마다 일기를 쓰라고 하는데 상시 일기라든지 뭐 정기 일기라든지 이런 걸 쓰라는데 그럼 조그만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그때 나올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 유무념을 잡으려 그러면 생각을 가지고 내가 급하게 했네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렇게 흘러가요. 유무념은 이 의식을 컨트롤하는 의식을 내가 제어할 수 있을 만큼 또 다른 어떤 그 의식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급하게 움직였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흘러가. 안 뭉쳐. 그러니까 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종사님한테 깜짝 놀란 거야. 왜 얘기를 쓰라고 그러고, 왜 귀찮게 무슨 뭐 태조석도 해가지고 뭐 흰콩, 검은콩, 뭐 유념 체크하고 무념 체크하고 왜 일기를 쓰라 그랬는지를 이해를 했다니까. 생각은 그냥 흘러가. 그때 그 순간 툭 흘러가는데, 내가 또 내가 또 급하게 했네. 급하게 했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흘러가니까. 급하게 했네. 그러면 이제 뭐라도 꺼내가지고 내가 방금 급하게 뭘 했다 하고 몸을 쓰고 이거를 움직일 때 결국은 몸의 에너지거든. 또 각인이 되는 거야. 의식과 몸의 심신의 각인을 시켜야지 생각으로만 하는 것은 나중에 몸이 움직이는데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에다가 체크를 하면서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문형을 체크하는 거고 일기를 쓰라고 합니다. 일기를 썼을 때 또 세밀하게 보이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생각을 한다? 안 쌓여요. 계속 흘러가. 계속 흘러가고 난 맨날 똑같은 짓 하고 있어. 그래서 몸과 마음을 써서 움직여.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놀란 거야. 대중사님의 그 유문형과 일기법 보고. 그래서 놀랬어.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나를 컨트롤 못 해. 그럼 결국은 한마디로 관찰 일기를 쓰라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자기 관찰이 됐어야지. 그래야, 이게 생각하고 글 쓸 때하고 또 달라요. 네. 우리가 항상 살면서 경계라는 게 항상 나타나잖아요. 그 경계를 알아차리는 그 자체만 해도 좋은데 어떤 때는 거의 알아차릴 모르고 나중에 내가 이랬었구나라고 하는데 그럼 그 알아차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만약에 모르면 관찰 일기를 어떻게 쓰냐고요, 그 당시에.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 후보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답인지 이게 참 갑갑했어요. 이제, 뭐 쉽게 해서 일기를 쓰면 좋죠. 일기 쓰면 좋은데, 이 성격상, 꼼꼼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기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런, 막, 세밀하고 자세한 자체가 성향상 안 맞아서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정말, 저녁마다 와서 일기를 쓸 수 있을 정도 꼼꼼하고 뭔가 정성스럽고 뭔가 그런 기질이라 그러면 하면 좋지. 하면 좋은데, 저도 살아보니까, 이게 사람이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뭐 쉽게 해서 나는 일기 힘들어. 나는 못 쓰겠어. 그러면 뭐 핸드폰에 문자 글에다가도 내가 오늘 내가 또 드라이버를 들고 왼손에 물건을 들고 또 드라이버를 들고 내가 일을 했다. 다음에 그러지 말아야지. 한 줄이라도 써. 이렇게. 뭐 그렇게 써가지고 그 순간순간을 내가 체크를 해가고 아니면 나는 괜찮네. 뭐 나는 저녁에 돌아와서 생각하면 다 떠올라. 저녁에 들어와서 이렇게 오늘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길이 있었구나.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 자기 저녁에 들어 쓰고 저녁에 들어오면 아무 생각이 안 나. 내가 뭔 일을 했는지 생각도 안 나고 어떻게 그럼 나는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 일이 생길 때 여기 휴대폰 좋잖아요. 휴대폰을 다 꺼내. 그냥 귀찮게. 그냥 공부를 해야 되니까. 꺼내가지고 우리 상시일기 체크하는 그것도 있어요. 어플이 있어. 문불교 그 어플에 상시일기 유문형 체크하는 어플이 있거든. 그거 툭툭툭 클릭해가지고 오늘 이거 내가 또 이거 이렇게 했네 하고 체크하면서 그 순간순간 하는 공부를 가지고 길을 들여야지.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꺼번에 정혜님 말씀처럼 유무념에 대한 저희 그동안 공부를 좀 해왔는데 한꺼번에 막
정현님 마음에 딱 흡족하게 이렇게 되진 않을 거는데 오늘 나왔던 얘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나왔던 얘기를 바탕으로 좀 연마해보다가 제가 설교 때 다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다음 또 강의 때 적어놨다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기도 하니까 우리 오늘은 뭐 예화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염주에다가 집게를 껴놓고 뭐 내가 너무 성정이 급하다. 저도 성정이 급한 편이거든요. 그러면 말을 내가 너무 급하게 한다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집게 하나씩 이렇게 작은 집게를 놓고 내가 오늘 말이 너무 급했구나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챙기면서 바로 이렇게 하는 분도 있었어요. 저도 좀 했던 방법이고 이게 능숙해지면은 어느 순간은 그 횟수가 갈수록 줄어들어가면서 오늘 전에는 매 건건이 다 집게를 물었는데 지금은 하루에도 한 두세 번만 물고서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자기를 계속 돌아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유무념의 마음 챙김입니다. 서사님이 말씀하셨던 전에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한 것은 조금 더 그 다음번에 더 얘기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혜님이 말씀하셨던 전에 경계를 통해서 마음 알아차리고 공부하는 것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기에는 굉장히 내용이 큰 공부예요. 그것도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다가 다음 기회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게 사람들이 이게 공부가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안 하던 것은 어려워. 그러니까 하던 것은 쉬운데 안 하던 것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그쪽으로 길이 안 들려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공부를 내가 어떻게든 간에 저번에 얘기했지만 길을 걸으면 주변이 보인다니까. 길을 안 걷고 있으면 어디를 가야 될지 너무 막막해.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한데 길을 한 걸음이라도 걷고 두 걸음을 걸으면 풍경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보이던 것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고 모르던 것이 알게 되고 하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작아져 가요. 그래서 내가 안 하던 것은 어쩔 수 없어. 해보다 보면 보여요. 우리 회장님 유무념에 대해서 또 언급하실 내용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언급한다기보다도 그 정혜님 이 질문을 듣다 보면 정말 그냥 몇십 년, 수십 년 공부했던 우리들보다도 훨씬 윗 단계에 올라가 계신 분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원불교가 기본이 그 사막을 그 뼈대 위에 서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정해를 통해서 마지막 계, 즉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마음 공부 거기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는데 불교에서는 계정해지지 않아요. 계율을 지키는 것이 먼저 이렇게 맨 앞자리에 있는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정신수양을 하고 사리연구해서 편성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거를 어떻게 취사 선택을 할 것인가 마지막에 거기다 방점을 찍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그 마음 공부가 중요한 건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유무념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걸 그대로 지금 우리는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해야 한다 하면서도 정말 그 실천을 못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못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드리시고 그 대종사님 당시에는 태도사법이라고 있었어요. 콩을 가지고 내가 유무념을 내가 이제 유무념을 쉽게 해서 하지 말자는 것과 해서 하자는 것 뭐 이런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딱 정해 놓은 것도 있고 내가 이런 것은 안 해야겠다 라는 것이 있으면 그걸 어겼을 때와 챙겼을 때 유념했을 때와 그냥 그 유념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 넘어갔을 때 나중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콩을 뭐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왼쪽 주머니에 넣고 그랬던가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콩 가지고 좀 불편하니까 유무념 시기라는 게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스톱 이게 딱 누르면 숫자가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챙겼을 때, 뭐 챙겼을 때.
또 이제 하나는 유무념 대조 그 체크하는 종이가 있어요. 책이 있어요. 매월. 거기에는 내가 챙겨야 할 것, 또 하고자 하는 주목, 해서는 안 되죠. 뭐 그런 것 적은 것도 있고, 공통적으로 뭐 계문부터 30계문부터 또 교당 내왕시 뭐 주의사항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쭉 우리 교도로서 유념해야 할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쭉 적혀져 있고 거기 체크를 해둘 게 있어 매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면 내가 이게 몇 번을 실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맨 마지막에 보고 나의 정도를 이제 가늠해 갈 수 있고 이것은 내가 많이 못 지켰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담배를 피지 연구 없이 담배 피지 말자 했는데 담배를 못 끊고 이제 피웠어. 그러면 날마다 체크가 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부스부스 화를 냈다. 오늘 내가 화를 냈었냐 안 냈어요. 그것도 이제 체크가 될 수가. 내야 할 자리에 그 경기 부딪혔을 때 내가 참았다. 그러면은 이제 지킨 걸로. 그래서 그 체크 리스트가 지금 있습니다. 책자로. 예. 그런 이제 그런 거 가지고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구체적인 이제 예를 하나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야, 예. 회장님이 구체적인 예를 말씀해 주셨답니다. 자상하시는 우리 회장님. 자, 우리 요즘 법당에 꽃을 가꾸는 우리 대법관님 잠깐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법관님이 요즘은 회화하실 때 아주 정갈하게 하셔요. 그냥. 그죠? 많이 딱 이 체대를 좀 많이 이제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사장님. 이 대법관은 항상 뭐 나쁘고 좋고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제일 행복하지.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이 마당에 이제 새싹들 나오는 걸 바라다 보면서 나 혼자 하늘도 또 쳐다봤다, 땅도 쳐다봤다. 대중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음성교당에 와서 이렇게 많은 새싹들을 기르면서 나만 제일 행복하지요. 응? 이렇게 이런 참 복을 줘서 참 대중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참 몸도 건강하고 좀 여유가 있다마는 삼박제 내가 3번을 갔었어요. 애기들도 있고. 이렇게 대중사님 이렇게 응? 탄생하고 이렇게 고생하셨다는 걸 다 말로 이제 일러주면서. 그래도 이제 한 번을 애들하고 가던가 누구하고 가던가 어떤 때는 그냥 한 번 더 가봤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서 뭐랄까 산밭에 가면은 그전 지금은 있는가는 물론 되게 초가집 마냥 쬐까는 집이 한 채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내가 이제 거기 기왕 왔으니까 먹다기라도 치고 나는 이런상 서원문을 부르던가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데 우리 교당에 총무 큰애 걔 이름이 뭐예요? 선서라는 그 애기가 자기가 커서 음성교당 교무 되려한다고 나보고 묵타갈 안 돼요 나한테. 아이 아가 그래도 너는 찬찬히 해도 되는데 할머니 버튼 주면 어떻겠니? 그랬더니만은 제가 제일 급한데요. 그러면서는 마음이 바뀐 것 같아. 교무가 되려한다 그러길래 그런 교무가 되면은 할머니가 언제까지 여기 음성교당에 있으려는 건 모르지만은 많이 너에 대해서 내가 축원해주마.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니만은 그때서 슬그머니 목탁을 주더라고요. 그래도 몇 번 내가 목탁을 치고 나오는데 그렇게 마음이 홀가분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 저런 일 나 혼자 이제 이 마당에서 새싹들 보면서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이 새싹들 기르면서 참 마당이 돌고 이렇게 하면서는 생각을 하면은 모든 것이
우리 대종사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줬구나. 저는 간혹가다 뭔 일 있으면 꼭 꿈에 보여요, 이 대종사님. 그러면은 그것을 가만히 그 이튿날 내가 생각해서 보면은 여기서는 내가 이제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인연이 있어요. 인연을 이렇게 손잡아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제가 넉넉하도 못해서 참말로 복은 많이 지턴 못하지만은 내가 마음 공부 열심히 하면서 우리 영성교당 자그마한 교당이지만은 우리 교도님들하고 서로 사이좋게 서로 잘 지내고 내가 하는 일은 없잖아요. 몫이 힘든 일은 못 하잖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새싹들 꽃 기르는 그거밖에 없어갖고 그거라도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교도님들 교당에 오면은 그 꽃 보고 안 웃는 사람 없잖아요. 쳐다보면 웃음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거 한 가지라도 내가 복을 짓고 내가 살겠다는 다짐을 갖고 이렇게 길에 걸을 적에도 뭐 제일 내가 행복한 것 같아요. 이런 자연을 바라다 봐도 나를 보고 바람에 날리면 나를 보고 반겨하는 것 같고 제일 행복하게 지금 생활을 하는 것 같고 열심히 앞으로 용성교당 위해서 살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타원님. 아니, 어쨌거나, 뭐, 우리 대타원님이 말씀이 옛날, 몇 달 전부터 많이 바뀌어서 참 좋네. 좋고. 그렇죠. 뭐, 제가 올해 조금 더 살면은, 잘하면 내 후배로 들어오겠네. 응? 후배로 내가 엄청 갈굴 건데, 나 성질 급해서. 저희가 축하합니다. 선생님하면은 대중사님이 십상가 그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딱 만나면은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거시기가 있어갖고 저 볼 노래 때도 두근두근하다며 왜 보는 그분들마다 다 두근두근하대. 아 진짜 우리 대타원님은 아니 대타원님은 요즘 공부가 많이 깊어지시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 많이 달라, 네, 말씀하세요. 많이 달라지셨다고. 네, 그죠. 이 이론적인 어떤 그걸 떠나서 흩날리는 낙엽을 통해서도 그 진리 자리를 자꾸 찾아가는 모습이 교당 하나, 꽃이 하나 키우는 그 정성이 대타원님 오래오래 교당에